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변론의 꽃 증인신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게 재판이고, 재판에서 하는 게 어떤 서류를 내고 이제 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변론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꽃이라고 합니다. 꽃, 증인신문이. 왜 꽃인지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신문이 먼저 요약을 드리자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고 핵심이고, 재판에서 또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떤 재판이 있는데 이 민사재판일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형사재판도 그래요. 증인신문 없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냐, 혹은 무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또 이제 증인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서 데려올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증인 신문 없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냐라는 질문은 이게 부담된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부담된다. 본인도. 이런 절차 없이 간편하게 좀 이길 수 있는 방법 없겠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제 답변이고, 증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불러낼 수 있는 법원의 사법부의 힘을 빌려서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영상에 말씀드리는 바일 것입니다. 민사 형사재판 동일합니다.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변호사들끼리, 법조인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법조인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 왜 꽃이라고 하느냐? 대부분의 법률 문제, 법률 소송, 재판은 사실관계가 애초에 불분명할 때 발생이 돼서 결국 재판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주장이 틀리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쪽에는 또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증거 자체가 너무도 명확하다면 굳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근데 돈 언제 빌렸냐? 어떤 자료도 없어요. 이체한 내역도 없고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민사재판에서 그 원고,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입증을 해서 돈 갚아라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목격한 증인이거나 최소한 전에 들은 증인이라도 세워서 입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형사재판이라고 할게요. 접촉에 대한 이게 추행사건이라고 할게요. 동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피해자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믿을만한지, 이거를 탄핵을 하지 않고는 무죄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판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하는 건데, 어떤 적대적 증인으로 인해서 발단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적대적 증인은 이게 피해자 대표적이겠죠. 또 다른 거에 있어서도 어떤 증인이나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어떤 증인을 법원으로 불러서 판사로 하여금 내 말이 맞다라는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게 증인신문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수밖에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판의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에는 민사소송 규칙인가 여기서 있는데, 재판의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증인부터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서류나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결국 이 증인을 불러서 신문해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겠죠.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이 하는 분양 사건 같은 경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 계약금 돌려달라는 사건 같은 경우 결국 증인은 누구겠어요? 담당자죠. 보통은 이게 대행사 직원인데,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이기기란 쉽지가 않죠. 저도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다른 사무소에서 분양 사건을 했는데 패소해가지고 2심 맡아달라고 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들을 다 보면 지는 사건들의 공통점이 증인을 불러야 되는 사건인데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하면 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형사재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피의자, 범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냐, 의심이 안 드냐, 이거를 재판에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형사재판도 증인신문이 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거나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결국 민사도 승소하고 형사도 무죄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증인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재판 실력의 가늠점입니다.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그 전제는 증인을 채택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증인이 반드시 신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판사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판사가 채택을 해줘야지 그 다음부터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내죠. 그럼 주소를 모른다. 법원에서 이것도 해줘요. 그러면 주소 같은 경우 전화번호를 한다. 일부 단서를 통해서 증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는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석해서 증언할 법률상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 그럼 법원에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 한다. 그 법률상 최악의 경우에는 구인, 강제로 끌고 올 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실력입니다. 그러면 증인을 불렀어요. 그러면 신문을 잘하는 거죠. 신문이라는 건 질문입니다. 단편적으로 그때 봤습니까? 피해 당한 거 맞습니까? 이걸 물을 수는 없죠. 피해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였습니까? 근데 이 부분과는 왜 모순됩니까? 이런 모순점을 찾아내는 게 실력이죠.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가장 어렵고 판사도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이게 증인신문 한 번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2시간, 3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가급적 꺼려요. 판사도 꼭 필요합니까? 해야 됩니까? 꺼려요. 그래서 이걸 채택을 받아내서 어떻게든 신문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힘든 이유가 뭐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다시 부르지를 못합니다. 또 2심 가서도 다시 부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걸 또 채택을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승패의 갈림점입니다. 증인신문을 안 해서 지거나 증인신문을 잘 못해서 지거나 안 해서 졌다. 이것도 심각하죠. 불렀어야 될 증인을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해서 졌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증인신문을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직접 하지 못해요. 본인 소송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선 대리인이든 국선 변호인이든 이렇게 선정을 해줍니다. 혹은 이제 극히 소액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주 그 소액 사건의 경우에 3천만 원,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근데 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변호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거고, 오히려 변호사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한테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될 사람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캐릭터에는 성격이나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성향이라고 하는 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 성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아야지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겠어요. 그런데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예상과 달랐을 때 즉각 대응을 하는 이런 민첩성도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술을 했거나 녹음 자료로 한다면 저는 이게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음 자체도 실제 많이 들어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당사자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당사자는 이 사람이 이럴 거를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 말이 맞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기 주관으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자료나 이런 배경 정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변호사 개인이 폭넓은 좀 인문학적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문학, 인간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어떤 성향일까, 어떤 가치관을 가졌길래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게 원래 증인신문이라는 게 잘 하기도 힘들고 연수원에도 가르쳐주긴 하는데 피상적이에요. 이거는 경험, 이걸 쌓여가면서 이게 느는 것이거든요. 뭔가 좀 숙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증인신문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훨씬 지금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한 20년째 변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구나 라는 걸 지금도 깨닫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변호 경험이나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재밌는 걸로 항상 증인신문 할 때 저는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하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신문할 사항들을 딱 해서 이거 보고 물어보기 바쁜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읽어보고 외우고 바로 증인의 눈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바라본 채야지 어떤 표정과 어떤 뉘앙스와 어떤 태도와 어떤 손동작과 어떤 제스처를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 이게 초짜 변호사는 읽고 답하기에 바빠요. 근데 대화하듯이 가야지 답변에 맞춰서 다른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민첩하게 좀 반영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부담이 되고, 근데 승소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면 잘 준비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으로 오면 왜 변론의 꽃인가? 어렵게 그렇습니다. 잘하면 그 성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무죄를 받거나 판결을 뒤집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의 꽃은 증인신문이라고 하고, 이걸 잘하는 변호사를 찾는 게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본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제안 주시고 하면 저희가 한번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